오늘 김병욱 의원님 지역구에서 학생들이 오셨기 때문에 교육 차원에서라도 김병욱 의원님이 보충질의 다른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김병욱 의원님 질의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특히 우리 저보다 먼저 순위에 계신 곽상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다른 의원님께도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법관 후보자님 모두 말씀을 우리가 쭉 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자와 달리 그동안에 살아온 과정과 역정에 대한 말씀을 꽤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려웠던 피난민으로서의 모습, 2, 3만 다녔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그 다음에 해가 지나가면 전셋값 올려달라는 그런 요구에 대한 아픔, 그리고 상고를 나오셨고, 방통대를 나오셨고, 야간 법학과를 졸업하셔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요즘 말로 흑수저의 대변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지도층, 사회 각계 지도층에 우리 후보자님과 같은 인생 역정을 지니신 분들이 많이 사회 지도층으로 올라왔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 청문회는 국회 방송을 통해서도 생중계 되고 있고 오늘 학생들도 와서 이 청문회를 듣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대법관 후보자님께서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서 청소년에게 용기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곡중학교는 불곡산 밑에 있습니까? 저 그렇게 알고 맞습니까? 네. 예. 그 분당 넘어가는 거기잖아요. 예. 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살아갈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다 저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그래도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노력 없이는 또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 치고 노력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1등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부 안 하고 성적이 오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꿈을 가지고 자기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 인사특별청문위원회의 이찬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구성하는 대법관의 자리에 임명 제청을 받고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그리고 헌법적 신념을 검증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공직 후보자의 검증이라는 본 청문회의 취지와 중요성을 잘 명심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6.25 전쟁 시에 자유를 찾아 월남한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뒤돌아보면 저의 기억 속에는 이곳저곳으로 그야말로 이곳저곳으로 이사 다녔던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시절 열악했던 주택난 속에서 1년이 지나면 거의 예외 없이 집세를 올려줘야 했고, 집세를 올려주지 못하면 집을 비워주고 나가야 했습니다. 바퀴 3개 달린 용달차에 이불과 속가지를 싣고 신장로를 달려갈 때 뽀얗게 일어나는 먼지 속에서 저는 마치 소풍을 가는 기분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부모님의 심정은 아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 시절 새빵살이는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웠던 경험은 훗날 제가 판사가 되어서 서울 민사지방법원 재직 시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는 사건에서 임차인의 입장과 사정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후에 오로지 하루빨리 취업을 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제가 책임지어야 되겠다는 오직 취업 일념의 마음으로 상업학교에 진학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은행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업의 기쁨도 잠깐이고, 제가 은행에 취업하자마자 석 달 후에 그동안 병환으로 고생하시던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만 18세도 되지 않았던 제가 졸지에 상주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살던 산동네 동네 주민들이 나서서 저의 부친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또한 다니고 있던 은행의 동료들은 사흘밤을 와서 장례식장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러한 동네 주민들과 직장 동료들의 은혜는 평생 제 가슴에 남아있고, 또한 이 사회의 따뜻한 인정으로서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근무하면서 그 무렵 막 출범했던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 당시 직장 생활 때문에 대학에 갈 수 없었던 전국의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막 출범한 방송통신대학은 그야말로 배움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가뭄의 담배와 같이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저는 방송통신대학을 거쳐 비록 야간이지만 정규대학교 야간부 법학과에 편입을 해서 사법시험을 거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동네 주민, 직장 동료 등 우리 사회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배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는 한 개인의 발전은 그 개인 혼자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직간접적으로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의 도움에 크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1982년 당시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암울했던 시기에 저 나름대로 법관으로서의 소신을 지켜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작은 노력은 그 당시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하신 노력과 희생, 특히 그 중에서도 법조계의 선구자적인 선배 동료들의 희생과 헌신에 비하면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되어서도 저는 그저 제가 맡은 사건에 열심히 하였을 뿐이지 사회 정의 구현이라든가 인권 옹호와 같은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의 완수를 위하여 제가 크게 기여한 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제가 대법관이라는 영예로운 자리에 제청된 이유는 사회의 여러 목소리와 가치들을 대법원 판결에 담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되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들의 이러한 바람에 잘 부응할 수 있을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법원 실무로부터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많은 사건들과 경무를 잘 감당해낼 수 있을지도 걱정이 큽니다. 그러나 오늘 청문을 거쳐 제가 만일 대법관의 자리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아서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제 평소의 소신과 같이 최상에 서는 물과 같다는 의미의 상선 약수와 같은 그런 판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관으로서 개인적 이념, 가치관, 경우에 따라서는 독단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혹시 법관의 양심과 혼동한 일은 과거에 없었는지, 법관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던 일은 없었는지 겸허히 자신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과 인식을 통해서 좌우에 따른 개인적인 가치관 또는 편향된 시선 이런 것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공감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인식을 파악하고 대법관의 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법을 용인하면 큰 불법을 저지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은 간직하는 그러한 법치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위원님들께서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법조 경험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사법부의 판단에 반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여 주신다면 저의 경험과 배운 바를 살려서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을 하여서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데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선 저희 모습에서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그것은 경계의 교훈으로 삼고 혹시라도 긍정적인 측면이 발견되면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의 모습이 희망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노력 없이는 또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 치고 노력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1등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부 안 하고 성적이 오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꿈을 가지고 자기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 인사특별청문위원회의 이찬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구성하는 대법관의 자리에 임명 제청을 받고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그리고 헌법적 신념을 검증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공직 후보자 많이 사회지도층으로 올라왔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 청문회는 국회 방송을 통해서도 생중계 되고 있고 오늘 학생들도 와서 이 청문회를 듣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대법관 후보자님께서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서 청소년에게 용기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곡중학교는 불곡산 밑에 있습니까? 저 그렇게 알고 맞습니까? 네. 예. 그 분당 넘어가는 거기잖아요. 예. 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살아갈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다 저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그래도 성공을 할 수 올려줘야 했고 집세를 올려주지 못하면 집을 비워주고 나가야 했습니다. 바퀴 3개 달린 용달차에 이불과 속가지를 싣고 신장로를 달려갈 때 뽀얗게 일어나는 먼지 속에서 저는 마치 소풍을 가는 기분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부모님의 심정은 아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 시절 새빵살이는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웠던 경험은 훗날 제가 판사가 되어서 서울 민사지방법원 재직 시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는 사건에서 임차인의 입장과 사정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병욱 의원님 지역구에서 학생들이 오셨기 때문에 교육 차원에서라도 김병욱 의원님이 보충질의 다른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김병욱 의원님 질의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특히 우리 저보다 먼저 순위에 계신 곽상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다른 의원님께도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법관 후보자님 모두 말씀을 우리가 쭉 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자와 달리 그동안에 살아온 과정과 역정에 대한 말씀을 꽤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려웠던 피난민으로서의 모습, 2, 3만 다녔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그 다음에 해가 지나가면 전셋값 올려달라는 그런 요구에 대한 아픔, 그리고 상고를 나오셨고
방통대를 나오셨고 야간 법학과를 졸업하셔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요즘 말로 흑수저의 대변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지도층,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층에 우리 후보자님과 같은 인생 역정을 지니신 분들이 의 검증이라는 본 청문회의 취지와 중요성을 잘 명심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6.25 전쟁 시에 자유를 찾아 월남한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뒤돌아보면 저의 기억 속에는 이곳저곳으로 그야말로 이곳저곳으로 이사 다녔던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시절 열악했던 주택난 속에서 1년이 지나면 거의 예외 없이 집세를